언해분트입니다. 제가 요새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이제 끝물 아닌가요? 에어비앤비 레드오션 아닌가요? 국내에 있는 여행객들이 죄다 해외로 빠지는데 국내 에어비앤비 창업하는 거는 망하는 길 아닌가요?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들이 저도 다 맞다고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10번째 숙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시골집 회가 구옥 등을 가르지 않고 1일 1 임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에어비앤비 비즈니스를 대하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대응하려고 하는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죠. 에어비앤비 레드오션 아닌가요? 네, 이 질문. 사실 이 질문은 요새 많이 받고 있는 질문도 맞고요. 작년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도 맞고요. 재작년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도 맞고 제가 에어비앤비를 시작할 4년 전에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에어비앤비라는 오프라인 사업 말고요. 구매대행, 위탁 판매와 같은 온라인 사업 법인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스마트 스토어 이제 레드오션 아닌가요? 구매대행 이제 레드오션 아닌가요?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당시 5년 전에도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끝물 아닌가요?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이에요. 느낌 좀 오시나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비즈니스건 레드오션이건 뭐 블루오션이건 뭐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레드오션이면 안 좋은 거고 블루오션이면 좋은 건가요? 진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세요? 네. 레드오션이건 블루오션이건 그 오션마다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레드오션이라는 말은 어찌됐든 경쟁자들이 몰려있다라는 말이고 경쟁자들이 몰려있다라는 말은 거기에 돈이 몰려있다라는 말과 같잖아요. 근데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경쟁자가 없겠죠. 경쟁자가 없는 만큼 아직은 돈이 안 몰려있다라는 또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레드오션인 시장에서는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블루오션인 시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그 시장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레드오션이니까 나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블루오션이니까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에어비앤비 이제 레드오션 아닌가요? 이 말 네 맞아요. 갈수록 뭐 독채 숙소, 감성 숙소,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에 대한 그 공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건 통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이 상황을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뭐 온라인 비즈니스건 에어비앤비건 똑같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집이라는 이 매개체죠. 이 집을 예쁘게 꾸미고 집을 게스트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인테리어가 예쁠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 인테리어도 유행이라는 게 존재하고 트렌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써서 가장 유행하는 가장 트렌디하게 인테리어 컨셉으로 숙소를 세팅했다 하더라도 이 인테리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촌스러워지고 낡기 마련이고 다시 트렌드에 뒤처지기 마련인 거죠. 이게 한 번 예쁘게 집을 꾸며놨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자들은 계속 생기고 있는데 내가 이 공간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트렌드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갈수록 도태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트렌드는 수시로 변화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경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트렌드 앞에서는 선발주자도 없고 후발주자도 없다는 거죠. 트렌드에 대응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트렌드에 대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트렌드를 캐치하고 계속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트렌드에 대응을 하게 되면 내가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 흔히 말하는 레드오션이라고 불리는 이 시장에 내가 새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 트렌드를 쫓아가게 되면 이 트렌드 캐치 관점에서는 선발주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5년이건 10년이건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할 게 사실상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트렌드에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뭐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된 사람들은 본인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되게 뚜렷해서 이 트렌드를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정리해보면 레드오션이건 블루오션이건 그 오션, 그 상황마다의 대응 전략이 있다는 거죠. 레드오션이라는 말은 일단 돈이 있으니까 내가 잘만 하면 이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고 이 돈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으로
트렌드를 잘 캐치하는 거. 이 트렌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발주자, 후발주자, 나보다 5년 먼저 시작했건 10년 먼저 시작했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 트렌드는 계속 바뀌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레드오션이라고 망설이고 있는 이 시점에 10번째 숙소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매일같이 이제 폐가든 시골집이든 뭐 신축이든 구옥이든 임장을 다니고 있어요.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요새 많이 받는 질문 두 번째. 국내 여행객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괜찮은 걸까요? 뭐 이런 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확실히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국내 여행객들에 대한 예약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거는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해외여행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국내 여행객들이 해외로 많이 여행을 간다라는 말은 그만큼 해외 외국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로 여행에 대한 진입장벽이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통계를 보면 국내 여행객들은 감소를 했지만 그만큼 해외 여행객들이 늘었어요. 네, 이런 점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수년간 숙소를 운영해오고 많은 게스트분들을, 전 세계 각국의 게스트분들을 상대해오면서 느낀 게 후기 관리, 고객 응대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한국인들의 예약률이 줄은 건 사실이지만 부킹닷컴, 아고다와 같은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외국인 분들의 예약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역시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말이 있죠. 에어비앤비를 하지 말고 비즈니스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간 비즈니스, 숙박업이라고 하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시기가 있고 또 많이 찾지 않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 흐름 자체에만 의존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수기만 기다리게 되는 거고 비수기만 안 기다리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숙소를 운영하는 숙소 주인장이라면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비수기에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좀 더 과장해서 여행 금지령이 선포가 됐다. 그렇게 해도 나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뽕을 뽑아보자는 거고, 이 숙소는 내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10가지가 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영화 모임, 와인 모임 이런 커뮤니티의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로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숙소뿐만 아니라 영화 촬영, 방송 촬영과 같은 대관 용도로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꽃꽂이라던가 독립출판이라던가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한 원데이 클래스의 장소로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은 비수기, 성수기 이런 거에 의존되지 않잖아요.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부생 루트를 구축해 놓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성수기, 비수기, 평일, 주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숙소 예약률이 적은 비수기를 활용해서 클래스 101 강의도 만들었고요. 유튜브 촬영도 하고 브랜디드 컨텐츠도 만들고 독서 모임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숙소 성수기 때 운영돼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비수기 때 제가 이 공간을 활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공간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숙박업은 이 공간을 활용하는 10가지가 넘는 방법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공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 해칭을 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비수기니까 국내 여행객들이 다 해외로 빠지니까 망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뭐 공간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면서 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진짜 뼈저리게 공감을 하거든요. 돌이켜보면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했던 그 시점에는 항상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를 딛고 일어났을 때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레드오션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숙소 창업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시점이라면 어느 정도 두려움이 많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 여행객들이 다 해외로 빠져서 국내 예약률이 안 좋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숙소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드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 숙소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는 거고 조금 더 싼 가격에 이 집을 내놓거나 권리금을 뭐 얼마 받았던 거를 안 받고 내놓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서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숙소 운영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이 집을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숙소가 잘 될 때 안정적일 때 들어가고 싶은데 집은 또 저렴하게 사고 싶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좋지 않은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진짜 목표가 있고 방향이 확고하다면 지금이 오히려 도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생각으로 저는 지금까지 집을 한 채 한 채 모아왔고 앞으로도 모아갈 예정이에요. 제가 앞서 위기는 기회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위기는 위기죠.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이 위기를 그냥 위기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에어비앤비 창업뿐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지속하다 보면 위기는 분명히 찾아와요. 어떠한 형태로든 위기는 찾아오는데 이 위기를 그냥 위기 그 자체로만 언제 이 위기가 지나갈까 라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딛고 이걸 어떻게 나에게 기회로 만들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와 같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소자본 에어비앤비 창업 펀딩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랑 영상 설명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해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